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5번째 시간 2부 6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이상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로 돌변하는데요. 이를 두고 책에서는 이상한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평정 상태의 라스콜리니코프는 하숙집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며 오늘 이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으니까 라고 되냅니다. 이 모든 일이란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지는 그 자신도 모르는 상태죠. 뭘 해야 할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상황을 모두 끝내고 싶어 거리를 쏘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붙입니다. 때로는 사리에 맞는 말도 하고 오락가락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꽤 인상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사형수가 죽기 1시간 전에 무슨 마음일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형 집행 1시간 전에 사형수는 그저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삶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금 드러내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후 라스콜리니코프는 한 술집으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차용증 때문에 갔던 경찰서에서 본 경찰관 석이 자묘토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며 그에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노파 살인범이 아니겠냐는 암시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만일 자신이 범인이라면 어떡할지에 대해 자묘토프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하죠. 즉 자신이 살인 이후에 보인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가정형으로 모두 털어놓습니다. 자묘토프는 이에 상당한 이상함을 느끼지만 라스콜리코프가 보이는 광기에 압도되어 큰 티를 내지 않고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자묘토프와의 대화를 마친 라스콜리니코프는 거리에서 다시 라주미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라주미인에게 제발 자신에게 이제 신경을 좀 꺼달라고 진지하게 말하죠. 물론 선량한 라주미인은 끝까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친절을 베풀며 집들이에라도 꼭 오라고 말을 전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라주미인과 헤어진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작정 걷다가 어느 다리 위에서 숨을 고릅니다. 라주미인과의 대화 이후에 졸도 직전의 상태였으나 옆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며 졸도에는 빠지지 않는데요. 그 사건이란 키가 크고 헬스한 한 여인이 자기 옆으로 오더니 아무 말도 않은 채로 강에 투신을 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를 지켜본 주변인들이 그녀를 강에서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건져 올려진 그녀는 고주망태인 상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친지가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 얼마 전에는 그녀가 목을 매려고도 했다고 하죠. 이에 달려온 경찰관을 보며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자수하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본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사건의 전당포 아파트 앞으로 가게 됩니다. 범행 이후에 처음 그곳에 다시 가게 된 것인데요. 범행지였던 4층 전당포였던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결심합니다. 자기 기억 속의 전당포는 피가 흐르고 시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4층에는 모든 가구가 빠지고 핏자국은 찾을 수 없으며 벽지를 다시 바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기 기억과 전혀 다른 4층의 모습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증오심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기억으로 박제되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사건이 현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이 지워지고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커다란 충격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며 다시 주변의 작업 인부들에게 시비를 걸죠. 정신이 멀쩡해 보이지 않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건달 혹은 주정뱅이 취급을 하는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여기고 그는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6번째 꼭지는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살인 이후에 죄책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분열증적 증세를 보이며 자기 행적을 조금씩 스스로 노출하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7번째 꼭지는 의외의 사고를 다룹니다. 경찰서로 가기로 마음먹은 라스콜리니코프가 길가로 나서자마자 말발굽에 짓밟혀 피를 토하는 한 남성을 보게 되는데요. 라스콜니코프가 쓰러진 남성을 자세히 보니 이전에 선술집에서 만난 구등문간
마르멜라도프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응급처치를 하고 집으로 얼른 그를 옮겨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다시 말해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 장면은 마르멜라도프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마르멜라도프의 부인 이바노브나가 아이들에게 왕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소연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의식이 없는 피투성이의 마르멜라도프를 데리고 옵니다. 까츠리나 이바노브나는 피투성이의 남편을 보고 기절하기보다는 빠르게 베개를 괴어주고 상체를 벗겨 상처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바노브나는 정말 강인한 여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 흘리는 남편을 계속 보자 제 가슴을 부여잡은 채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마르멜라도프를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온 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요. 아무쪼록 그들을 따라온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광경을 구경하자 이바노브나가 말하길 마르멜라도프가 죽을 때만이라도 안식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떠나달라고 고성을 칩니다. 그 순간 집주인이 와서 마르멜라도프를 집에서 죽게 두지 말고 얼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떨어지니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 말이죠. 이바노브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둘이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요. 이때 잠시 마르멜라도프가 신음을 내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회강반조 현상이죠. 때마침 부른 의사도 도착해 마르멜라도프를 살리는데요. 의사가 말하길 마르멜라도프는 곧 숨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신부도 도착해 잠시 정신을 차린 마르멜라도프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마르멜라도프는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첫째 딸 소냐 역시 집으로 뛰어오죠. 일을 하던 즉 매춘부 복장을 그대로 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길 주저합니다.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도 그렇고 과연 이런 복장으로 아비를 보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러면서도 결국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끝나고 신부는 부인인 이바노브나에게 죽어가는 남편 마르멜라도프의 모든 걸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태 마르멜라도프를 보살피던 이바노브나는 용서란 단어에 갑자기 광분합니다. 그가 어떤 남편이었고 자기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아냐면서 울부짖는데요. 이를 들은 신부 역시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바노브나의 손길은 계속 남편을 보살피고 있죠. 여러 층의 감정이 뒤섞이는 이 장면은 제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마르멜라도프는 임종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문 밖에 소냐가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춘복을 입은 소냐를 처음 본 마르멜라도프는 엄청난 충격을 느끼고 성취하는 몸으로도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죠. 물론 성취하는 몸이라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냐에게 제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죠. 자신 때문에 매춘을 하게 된 딸의 실제를 처음으로 마주한 죄책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쓰러진 아비를 본 소냐는 얼른 달려와 그를 껴안고서 실신하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의 가족을 동정하며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주고서 이후에도 도우러 오겠다며 도망치듯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7번째 꼭지의 중간 정도까지인데요.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원망을 숨기지 않는 이바노브나와 자기 때문에 매춘부가 된 딸을 본 마르멜라도프의 죄책감이 정말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장면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 가족들의 복합적인 감정선이 앞으로 라스콜리니코프와 또 어떻게 얽히고 설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은 256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